네, 7.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7절부터는 섹션 7.7부터는 동일한 회로에 대해서 소자만 앞서 했었던 정션 FET가 아니고 디플리션 타임 모스펫이나 인핸스먼트 타임 모스펫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스킬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VGS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또는 ID가 가질 수 있는 출력 전류가 가질 수 있는 전류의 범위 이런 것이 달라질 뿐입니다. 값의 범위가 달라질 뿐이고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완전히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네, 먼저 7.7절은 Depletion Time MOSFET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DC 해석 방법은 정션 JFET과 거의 유사하다, 뭐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 유사하다고 했냐면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값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 디플리션 타임 모스펫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놓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끊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전압이 오롯이 이것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전압 VG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구하게 되면 여기서 있는 것처럼 1.5V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는 싹 지우고 자, 여기 전압은 VG인데 VG는 1.5V 라고 생각을 하고 회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끊어놓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VGS이고 ID하고 IS는 같으니까 ID하고 IS는 같다 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게이트 소스에다가 KVL을 돌리게 되면 아유, 빨간색이구나. 여기에다가 KVL 돌리게 되면 이런 수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VGS는 VG 빼기 양단의 전압, RS 양단의 전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FET 소자가 갖고 있는 특산 방정식이,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VGS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ID의 2차 방정식이 되겠죠. ID의 2차 방정식. 따라서 해가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어떤 해가 나오느냐? 앞서서 JFS에서는 이 특성 방정식이 물론 2차 방정식이니까 포물선의 형태로 이렇게 될 거고 교점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그 중에 작은 값 요거를 취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값이 있을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VP 사이, VP는 음수입니다. 요 사이에서만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디플리션 타입 모스펫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집니다. 원래는 이 사이에서만 가질 수 있으니까 ID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 IDSS 요게 맥스였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디플리션 타입이 되면 IDSS 이상이 되는 값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RS 값을 조절함으로 해서 기울기가 바뀌니까 교점의 위치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ID 값을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값을 갖도록 바이오스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은 앞서 있었던 바로 앞절에 있었던 뭐 스페셜 케이스라고 나왔던 것과 똑같죠. 단지 FET가 JFS에서 디플리션 타임 모스펫으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해석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쨌든 간에 똑같이 IDSS가 이제 흐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GS가 0이기 때문에 ID는 무조건 IDSS가 됩니다. 네,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전류원이랑 같다는 것을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7.8절은 인핸스머 타입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인핸스머 타입 모스펫의 경우 집적 회로에서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니क्스 다루는 집적 회로에서는 앞서서 제가 6장에서 했던 것처럼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전자의 모빌리티라든지 뭐 억사이드 커패시턴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작한 모스펫의 폭과 길이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소자로 각각의 별개의 소자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시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이 세 개로부터 요 K 값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6장에서 다뤘던 데이터 시트에도 보면 이런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런 것들이 값이 딱 하나로 나와 있지 않고 범위로 일반적으로 민맥스가 있고 티피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게 있을지 모릅니다. 데이터 시트에 따라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 값을 그대로 쓰거나 혹은 유추해서 쓰거나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핸스머 타입 모스펫을 활용한 피드백 바이어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어싱이 지금 7장에서 피드백 바이어싱이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요. 모스펫의 종류하고는 무관합니다. 여기에 JFET을 쓸 수도 있고 디플리션 타입 모스펫을 쓸 수도 있고 인핸스머 타입 모스펫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스펫의 타입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로를 DC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일단 커패시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커패시터는 DC에서는 오픈이다. 그러니까 끌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FET의 특징이 뭐죠? 여기 IG, 이렇게 IG, 아이고. 자, 여기 이렇게 IG가 흐르는데 이게 0이죠. 그럼 오픈이니까 IG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게 0이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도 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쇼트된 것과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그림은 이렇게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회로들을. 자, 그럼 우리가 DC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회로의 모든 단자의 전압과 전류를 다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잠깐 지워볼까요? 구해야 될 게 VG, VS, VD, IG, ID, IS. 자, 이렇게 6가지가 되는데 자, 지금 소스가 그라운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G도 기본으로 0이죠. 그리고 이 두 개는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VD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붙어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VG랑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요거과 이것 두 개만 구하면 이 6개가 다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VG하고 VD가 같기 때문에 VG하고 VD가 같으니까 결국 VGS와 VDS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KVL 돌리게 되면 KVL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VDD는 여기 양단의 전압과 여기 양단의 전압이랑 같게 되죠. 그죠? 즉 VDD는 IDRD 플러스 VD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VDS가 VGS랑 같으니까 결국 이게 VGS는 VDD-IDR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자의 또 특성 관계식이 있겠죠. 또 특성 관계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 VGS를 대입을 해주면 이거는 상수이고 이것도 상수니까 결국 ID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해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 해가 두 개가 나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중에 작은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교점, 이 ID 값, ID2라 그럴까요? ID2와 IDQ 이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IDQ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버리면 된다.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ID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ID가 구해지면 ID하고 IS랑 같으니까 다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ID가 구해졌으니까 그 ID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VGS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VGS가 VG랑 같으니까 VG가 구해진 거고 VG는 또 VD랑 같기 때문에 DC 해석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ID 값을 구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21세기에 그래프를 해서 직접 작도를 해서 그리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좋은 것은 그래프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특성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이 회로의 특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꼭 도움이 되도록 그래프에 대한 인식도,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를 활용한 성질 파악도 꼭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숫자를 구할 때, 값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리겠죠. 하지만 손으로 풀 때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솔루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K 값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문제에는 다 나와 있고 또 데이터시트에도 이 값이 그대로 나와 있거나 혹은 유사한 값들 혹은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볼티 디바이드 바이오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우리가 여기 JFET에 대해서 봤었죠. JFET에서 봤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인핸스먼트 타입 모스펫으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이트에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끌어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이용을 해서 게이트 전압을 여러분들이 볼티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했던 회로 해석과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KVL 돌리게 되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얘가 갖고 있는 특산 방정식 지금은 VGS 트레시홀드죠. 이렇게 지금은 이 VGS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ID의 2차 방정식으로부터 ID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DC 바이오스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드레인 소스 쪽에다가 KVL을 돌리게 되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력 전압과 여기 출력 전압, 출력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간략하게 테이블로 지금 표시한 게 있는데요. 정션 FET의 JFS를 이용해서 Fix Bias, Self Bias, Voltage Divide Bias 회로를 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Common Source가 되겠죠. 그리고 Common Gate도 봤습니다. Common Source, Common Gate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라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JFET이 아니라 Depletion Time MOSFET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있었던 모든 바이오스에 디플리션 타입 모스펫을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이오스 컨피그레이션하고 모스펫의 FET의 종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핸스먼트 타입 모스펫을 활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바이오스를 잡은 게 픽스 바이오스가 있었고, 셀프 바이오스가 있었고,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가 있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피드백 컨피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하고 소스를 그냥 붙인 숏시킨 그런 회로가 있었죠.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이 회로에서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쇼트된 것 같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셀프 바이오스랑 똑같죠. 단지 이거는 이제 커먼 드레인처럼 RD가 없습니다. RD가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JFET과 디플리션 타입 모스펫과 인핸스먼트 타입 모스펫을 활용한 DC 바이오스 회로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